이 AI 시대의 금융감독원의 이 감독 방향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융감독원 이종호 부원장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제가 금감원 내부에 있는 디지털 IT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IT 전공자가 아니라서 오늘 같은 이 큰 행사에 제가 이 AI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됐습니다만 오늘 또 전문가분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많이 공부도 되고 또 앞으로 감독 업무 수행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그 전공자는 아니지만 나름 이제 6개월 동안 이 업무를 해보면서 항상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금융 현장과 또 감독에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됐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다 전공자만 있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문과생의 눈높이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그 알파고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판단형 AI가 출현을 했고, 22년에 이제 그 챗 GPT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또 나와서 최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이제 나아가서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AI 에이전트라는 이런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 From Copilot to Autopilot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그 생성형 AI를 토대로 그 이제 AI 에이전트, 즉 이제는 그 어떤 도우미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로 발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세상이 빨리 변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법규 제도라든가 또는 그 감독 업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뒤처지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충분히 감안해서 그 금융업권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금융권 AI 활용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외와 좀 비교를 해보면 국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석형이라든가 판단형 AI 위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생성형 AI 중에 상용 AI 같은 경우는 망분리 규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도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별로 보면 프론트 오피스, 즉 대고객 서비스가 약 51%로 절반 이상을 이제 프론트 오피스 쪽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백 오피스, 즉 내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약 35%. 그리고 그 리스크 관리라든가 컴플라이언스 같은 그 미들 오피스 쪽은 아직까지는 좀 활용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AI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그 AI 전담 조직을 은행 같은 경우는 약 65%, 또 카드사 같은 경우는 약 75% 정도가 조직을 설치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의사결정 기구를 보면 그 은행 중에 약 5개, 즉 25% 정도, 그리고 그 보험사 같은 경우는 약 4개사, 한 7.5% 정도 내부에 AI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의사결정 기구를 두고 그 AI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AI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약 85% 정도가 아직까지는 이런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AI 기본법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 기본법이 이제 제정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AI 관련돼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제 혁신 서비스의 심사가 좀 지체되고 있다는 것과 또 상당수의 회사는 AI 인프라라든가 또는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좀 호소했고요. 그리고 AI 기본법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좀 감독 당국이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 금감원과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그 생성형 AI 활성화를 위해서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금융권 AI 인프라 및 데이터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고유의 위험에 걸맞는 AI 규율 체계 마련,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상용 AI 관련돼서 망분리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국내에는 그 망분리 규제가 있습니다. 결국 내부망과 외부망을 직접 연결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상용 AI를 사용하고 싶어도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작년 8월부터 망분리 단계적 개선을 통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생성형 AI 중에서 소위 챗GPT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이런 그 상용 AI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망물리 규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제 특례를 드리는 것이고, 오픈 소스 기반의 AI 같은 경우는 망물리 규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내부망에 설치하셔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용 AI에 대한 혁신 서비스가 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작년 9월에 약 141건이 물론 이제 사스를 포함해서요. 그 접수가 됐고요. 또 12월에 약 또 한 69건, 그리고 3월에 또 접수한 게 한 1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 신청건들은 대부분 처리가 됐습니다만 금년 3월에 접수한 150건에 대해서 현재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런 서비스를 이제 지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 패스트 트랙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같이 좀 기본 구조가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그 6대 금융협회와 좀 협의를 해서 이제 신청자들이 이 서비스가 패스트트랙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또 어떤 미흡사항이 있는지를 미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인프라 구축과 그 데이터 확충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을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각 금융회사들이 어떤 그 오픈소스 기반 그 모델들이 적합한지 추천도 전문가들이 해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위 POC라고 하는 개념 증명, 작업 증명 작업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입니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챗GPT 같은 것들은 영어 기반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한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3월에 저희가 한글 말뭉치 제공을 시작을 했고, 이 그 제공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차 확대하고 나아가서 저희 뭐 그 금보원이라든가 신정원이나 금결원이 보유하고 있는 그 공공 데이터까지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결합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 가명 정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결합할지, 어디까지가 가명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좀 애매한 구석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또 적용 사례들을 저희가 좀 제시해 줌으로써 조금 더 활용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그 AI 개발 활용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좀 규율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내부에서도 그 이제 금융 분쟁 민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답을 하기 위해서 그 외부 이 AI를 통해서 한번 판례들을 쭉 원하는 판례를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적합한 판례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판례가 정확한 게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실제하는 판례가 아니라 그 이제 GPT가 뭔가 좀 이렇게 생성을 한 좀 판례인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이게 결국 대표적인 그 환각 현상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 잘 아신다시피 그 딥시크 때 그 예를 들면은 뭐 그 동북 공정이라든가 또는 뭐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넣었을 때 중국에서의 답변과 한국에서의 답변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인데, 결국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제 바이어스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개발 활용에 있어서는 뭔가 좀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고요. 저희가 이 AI 서비스 확대에 대비해서 위험을 정의하고 인식하고 또 어떻게 통제하고 사후 관리할 것인지 그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해서 AI 위험 관리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금융권 AI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입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아마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21년도에 AI 운영 가이드라인이 이미 발표가 됐고요. 또 22년도에는 그 활용 안내서가 나갔고 23년에는 이제 보안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들이 좀 더 구체적이지 않고 또 최근 이 생성형 AI 출범 이후에 새로운 현상들이라든가 또는 제도 변경들을 좀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위험 관리 방안을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서 그 통합적인 AI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규율체 관련돼서 세 번째는 AI 기본법입니다. 아시다시피 EU에서는 24년도에 AI 액트가 통과가 됐고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년 11월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EU에서는 그 이런 AI 활용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위험으로 나눠서 제일 위험이 높은 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좀 해서 이미 25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상용 AI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명성, 안전성 의무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고위험 그 고영향 AI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인간의 기본권이나 이런 권리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이제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예시로서 들고 있는 게 은행에서 하고 있는 뭐 개인성 평가 위험에 활용하고 있는 AI 시스템, 그리고 또 생명이라든가 건강보험 관련돼서 또 위험 평가, 또 가격 산정 관련된 또 AI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AI 기본법에서 그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투명성,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영향 AI 사업자에 대해서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영향 평가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그 이제 AI 기본법 하위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 작업이 아마 과기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금융당국 차원에서 어떤 그 고영향 AI가 포함될 수 있을지 그 기준과 범위,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의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그 현재 그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 금융당국과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AI 활용 개발에만 너무 지금 이제 관심들이 많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AI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내에 약 그 에너지 친화적인 20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과제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AI가 도입되면서 전기 소비량과 물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어떤 ESG 관점에서 보면 이 데이터 센터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은 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구글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그 바로 옆에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구축해서 좀 탄소 중립적인 이런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도 그 최근에 카카오에서 안산 지역에 아마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그 계절에 따라서 이제 차가운 공기로 겨울 같은 경우 차가운 공기로 냉각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도 냉각을 통해서 활용된 물을 다시 이제 조경수라든가 이런 걸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친화적인 데이터 센터 좀 건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인프라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포럼 진행 관련 시간 관계상 이제 5시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제약이 있어서 청중 질문을 받기가